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삼국, 즉 고구려, 신라, 백제의 통상의 영역과 또 그 확장 시기의 영역을 설명하고자 하며 그 첫 번째로 고구려의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영역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방의 경계 지점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료가 적은 탓에 그 영역을 정확히 알기는 힘들지만 그 대강의 위치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고구려가 가장 핵심적으로 방어하는 지역은 고구려의 서부 국경이었습니다. 이곳은 요동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고 또 중국이나 선비족 등과 가장 치열하게 다툰 곳입니다. 따라서 요동은 분쟁 지역이 되어 요수는 확장된 고구려의 국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 고구려의 서부 국경은 압록수, 즉 오늘날 하북성을 흐르는 대사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구려의 서남쪽 국경은 안평입니다. 이곳 역시 호타하를 타고 들어오는 적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고구려로서는 매우 중요한 방어 지점입니다. 주로 호타를 통해야 통과할 수 있는 이 안평 지역은 비록 치열하지 않은 전장터였지만 그 중요도는 매우 높아 많은 고구려 성들이 집중한 곳입니다. 즉 고구려 본토로 들어오는 길목이었던 것입니다. 고구려의 남쪽 경계는 호타하와 부향하 일대입니다. 신라는 호타의 중하류 지역을 니하라고 부릅니다. 이곳이 고구려와 신라의 주 국경이 됩니다. 앞서 지투성의 방어선이 고구려 통상의 남부 국경이지만 장수왕 시절에는 백제를 정벌하여 안휘성과 강소성 그리고 절강성 일대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서기 419년 9월 성상께서 강태자비 가련과 함께 황산에서 7일간 도장을 열고 평양후를 위한 제사를 드렸다. 선도와 불도에 뛰어난 이들을 초청하였으나 왕문은 오지 않았다. 이에 성상과 태후가 직접 그를 찾아갔다. 성상께서 더욱 기뻐하며 말하기를 국화가 사람이요 사람이 국화로다. 대개 황국이 뜰에 가득하여 사람들에게 향이 묻어났기 때문이었다. 서기 443년 9월 황산에 가서 국화를 감상하고 도연명의 삼소도를 즐겼다. 서기 491년 9월 성상께서 하양, 욱호와 함께 황산에 갔다. 평양릉에서 고굴하며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이곳에 묻어 어머니와 뼈를 합쳐달라. 이 해에 국화가 하얗게 피었다. 성상께서 황산 행궁에 머물며 매일 하양과 함께 주색에 빠졌다. 욱호가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 기록에 언급된 황산은 강소성 남경시의 황산시입니다. 이는 본문에 나오듯 지금도 유명한 국화의 산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고구려는 황산 행궁을 두었습니다. 또한 황산이 있는 곳은 과거 오나라와 월나라가 있던 땅입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전성기에는 강병이 100만 명으로 남으로 오와 월을 침범하고 북으로 유, 연, 제,
노를 어지럽혀 중국을 크게 갉아 먹었습니다. 고구려가 오와 월을 침범하였다는 신라인 최치원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다름 아닌 삼국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이 나라 학자들은 자국의 영토를 기록이 버젓이 있는데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마냥 아니라고 버팁니다. 이 황산에 광개토왕의 묘와 비석이 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즉 현재 길림성 집안에 있는 광개토왕비는 가짜입니다.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서기 414년 9월 황산에 대행을 묻고 춘태자가 비석을 만들어 세웠다. 이번에는 고구려의 북쪽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의 북쪽에는 말갈이라는 족속이 주로 연산산맥을 이동하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영역이 고구려의 북쪽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기원전 28년 정복군주이자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성왕이 이 좀비와 같은 말갈을 토벌해버립니다. 이로써 말갈은 터전을 잃고 고구려에 흡수되어 살거나 연산산맥 동쪽으로 이동하여 새 터전을 구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금나라와 청나라의 조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61년 3월 고성이 북해를 공격하여 천리의 땅을 누리고 무의 12명을 배치하였다. 고구려는 북해를 점령하였고 그 자리에 이들을 다스리는 무의 12명을 배치합니다. 여기서 북해는 어디냐 하면 바로 지금의 내몽고 오란찰포시 양성현에 있는 대해입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서기 471년 2월 장군 연길, 호해 등을 보내 병사 3만 명을 이끌고 숙신군 3천과 함께 실위를 공격하여 북해에 이르렀다. 2천여리의 땅을 넓히고 금인 12개를 빼앗아 돌아왔다. 서기 471년 장수왕은 다시 북해를 공격합니다. 역사상의 북해는 산동성 북쪽의 바다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 숙신과 함께 공격한 북해는 지금 내몽고 양성현에 있는 대해를 가리킵니다. 고구려의 동쪽 경계는 바다입니다. 지금의 발해와 서해를 경계로 한 것입니다. 제일 까다로운 것은 고구려의 동북쪽 경계입니다. 이 지역은 고구려 역사에 드물게 등장하기에 그 경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측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가능성 있는 지역은 하북성 진황도시입니다. 즉 바로 명나라 오삼계가 지켰던 산해관이 고구려의 동북 경계로 파악됩니다. 고구려만의 영토, 즉 주변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 고유 영토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북성 동북부 일대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주변 지역을 점령한 최대치는 고구려의 서북쪽 북해와 남쪽으로는 강소성과 안휘성 일대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신라를 복속시킨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은 고구려의 영토를 한반도에서 중국 동북부까지 늘여놓기도 하지만
한반도나 요정성은 역사가 전해지지 않는 땅으로 고대에는 우리 민족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고구려는 굳이 동부로 땅을 넓혀 관할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